네, 그 미적분 단원 1단원 수열의 극한 단원인데 여기는 극한을 수투에서 이제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배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변화량에 집중을 했다면은 약간 추상적으로 되게 많이 이해를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적분 단원에서 다루는 극한 같은 경우에는 계량화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그러니까 계량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이라고 했을 때 n에다가 1, 2, 3, 4 이런 자연수 값을 대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량화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어떤 수의 커짐과 작아짐, 어떤 양적인 부분의 변화에 좀 더 포커스를 갖췄다라고 이제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 첫 번째로는 적분을 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정확히 얘기하면 정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적분이 이제 대체로 리만 적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정적분 과정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 혹은 이제 발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수투에서 변수 x가 변수 n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투에서 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식으로 극한의 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것들 조금 보고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점을 찍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n은 자연수고 수열이기 때문에 n에다가는 자연수 1, 2, 3, 4 이런 값들을 대입을 해서 얻은 값들을 이제 그래프 위에 이제 점으로 찍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점들의 찍히는 궤적을 보면은 어떤 일정한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추세선을 따라간다면 점점 그 1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한 정의는 아니죠. 굉장히 이것도 직관적인 정의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없이 그 수령 값이 가까워진다면은 수열 A에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그 알파의 값에 이제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알파를 이제 수열의 수렴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보게 되면은 지수에 이제 n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아한즉 지금 이 수열은 이제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밑이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수열의 값이 양수와 음수를 이런 식으로 양수와 음수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x축 중심으로, x축이 아니죠, 이제 가로축 n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진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값은 이 축에 가까워져서 이건 역시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함수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수열도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n분의 1, n의 값이 이제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1이었다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는 엄청 커지고 분자는 어떤 상수에 머물러 있을 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동일한 현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비엔도 마찬가지예요. 분자가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절대값이 1에 묶여 있고 분모의 값이 한없이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n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점점 축에 가까워져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그젬플 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수열에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수열의 일반항이 1번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 항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1번과 2번은 넘어갈게요.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몇 개를 한번 써보면은 음수와 양수를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만 분모의 커지는 값이 절대값이 훨씬 크죠. 분자의 커지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의 크기가 그 절대값이 1을 넘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점점 0에 가까워진다. 두 번째 같은 경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열을 한번 쭉 써보면은 지수가 2n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기 때문에 지수는 짝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결과가 양수 1로 동일해요. 이러한 경우도 1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수렴의 발산인데 발산은 당연히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죠. 수렴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일반항이 n 세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당연히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결과는 엄청 커지죠. 그 다음에 bn 오른쪽에 있는 bn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n이 계속 커지는데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n과 dn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번갈아 가지면서 일반항의 모양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 그냥 자연수 제곱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홀수면은 음수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짝수면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와요. 이러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값에 계속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결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dn 같은 경우 수열 이것도 계속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밑이 음수고 지수가 이제 자연수 제곱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홀수 짝수 바뀔 때마다 양수 음수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이때 특징적으로 밑의 크기가 절대값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크기가 이제 1을 넘어서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의 크기가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죠.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했을 때 dn 같은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구분해서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은 수열이라고 했을 때는 수렴과 발산 두 가지 n의 값이 이제 한없이 커질 때 수렴과 발산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해서 봤을 때 수렴하는 경우는 n의 값이 이제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수열이 특정한 상수에 계속 점점 가까워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혹은 진동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통틀어서 다 발산한다고 하고 이때 극한값은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그젬플 이제 2번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로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혹은 진동하는지 알아보세요. 첫 번째 n에 대한 그 2차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n의 값을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해보면은 최고차 항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양의 무한대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n의 값에다가 1, 2, 3, 4, 5, 6, 7, 8 자연수를 순서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0과 2의 결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열 AN은 진동한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일반항의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 여기가 2분의 홀수 파이 형태를 띌 때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짝수 파이 형태를 띌 때 값이 다르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인 2분의 짝수 파이 꼴이라고 했을 때는 사인 0이거나 아니면은 사인 2분의 2파이, 그러니까 즉 파이, 아니면은 사인 2분의 4파이 해서 2파이, 뭐 이런 값들인데, 이런 값들은 전부 다 0이죠. 그 다음에 홀수 파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홀수 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 이런 값들인데, 사인 2분의 파이는 우리가 이제 1로 알고 있고 2분의 3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개수 n이 곱해져 있어요. 즉 이 결과를 종합해서 써보면은 이렇게 짝수 번째는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인 때문에 그렇죠. 홀수 번째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개수 n 때문에 점점 값이, 절대값이 1, 3, 5, 7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 음수, 양수 번갈아 가면서 절대값이 계속 커지죠. 그래서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그냥 3의 n제곱 지수에 n이 걸려 있고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 뒤에 이제 플러스 7 같은 경우는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몇 번만 해봐도 이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우리가 수투에 배웠던 그 극한의 성질하고 동일합니다. 그 리미트 기호가 갖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변수가 x에서 n으로 바뀌었다. 변수가 x에서 n으로 바뀐 정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렴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면 이러한 성질들이 이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수렴하는 상황에서 그 수열의 일반항 앞에 있는 C 개수는 이렇게 극한 앞으로 나가서 이러한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까지 4칙 연산에 대해서 극한이 각각 분배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제 나눗셈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모의 수렴값이 0은 아니어야 된다. 이러한 성질들이 이제 동일하게 수투에 배웠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그젬플 3번으로 넘어가면은 이그젬플 3번의 수열 AN과 BN이 주어졌고 수렴하는 두 수열이죠. 그래서 극한을 구하여라 했을 때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극한의 기호를 분배해서 구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다항식의 연산들을 해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이 풀이를 써놓은 걸로 대신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도 수투하고 이제 동일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변수 n이 x가 변수 n으로 바뀐 정도뿐이다. 그래서 이그젬플 4번을 보고 가면은 보기 전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어떻게 했냐, 분모의 이제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어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이제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그젬플 4번을 보시면은 쉽죠.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니까 이제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프린트에는 고쳤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오타예요. 이거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지금 3차 항의 차수가 똑같죠. 그러면은 그 최고차 항의 개수비로 수렴한다는 거. 수투에서 이제 해서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보고 가면
유리화하지 않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차수 비교해 보면 여기 1차죠. 여기도 1차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제곱 같은 경우도 극한 계산할 때는 얘도 차수를 동일하게 1차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의 차수가 1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그 앞에 이제 개수를 이렇게 따갖고 오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수의 차이가 다르죠. 차이가 나요. 예, 분자는 3차, 분모는 2차.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결과.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그의 뺄셈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진수 형태로 묶어주고, 진수 형태로 묶어줬을 때 이제 그 저기 뭐야, 최고차 개수 확인해 가지고 곧바로 루트 16으로, 진수가 루트 16으로 수렴하는 거 확인해서 루트 16이 4죠. 그래서 로그 4는 로그 4의 4는 이제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수투하고 동일하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차수로 그냥 다짜고짜 묶어냈고,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근호를 이제 유리화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꼴 변형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이그젬플 1번부터 보면은 다항식 형태죠.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 3차항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내게 되면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런 식으로 0으로 수렴하는 항들을 만들어내서 앞에 있는 무한이 커지는 항과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지금 이것도 설명을 그냥 이 풀이 써놓은 걸로 대체하고 수투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단어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이 수열자만 빼고 그냥 극한의 대소관계 그러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수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수열 AN과 BN이 수렴하는 상황이고 AN은 알파, BN은 베타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렴값은 실수죠.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BN보다 작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렴값은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작겠죠.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별 내용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이 계속 꾸준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렴값은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a에는 n분의 1이고 b에는 n분의 2라고 했을 때 n분의 1은 n분의 2와 비교했을 때 n에 어떤 수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n분의 2가 조금 더 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an과 bn을 비교해 보면 bn이 항상 커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는 지금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그 수렴값은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극한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약간 다른, 상식에서 벗어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에 끼어 있는 수열의 수렴값을 간접적으로 유도해내는 데에도 사용을 했어요. AN과 BN이 동일한 수렴값을 갖는다면 그 가운데 껴있는 이 수열도 그와 똑같은 수렴값을 갖는다. 이러한 내용인데 샌드위치 정리라고 수투 때도 이제 나왔었던 내용이죠. 이그젬플 6번을 보게 되면 어떤 n을 대입을 해도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를 보시면 얘는 2n제곱이고 얘는 2n제곱에 n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수열이 더 크죠. 그런데 an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n 플러스 1 2n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보단 조금 크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클 수가 없죠. 얘는 1인데 얘는 n으로 계속 커지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n분의 an의 수렴값을 찾아야 하는데 n분의 an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변을 전부 n으로 동일하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얻게 됩니다. 이때 제일 왼쪽에 있는 변은 이러한 형태의 극간을 취했을 때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은 2분의 1로 2로 수렴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로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2로 수렴해요.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는 가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가운데 껴있는 이러한 수열의 형태도 2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퍼펙트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면은 등비수열도 배우고 등차수열도 배우는데 특별하게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n의 값을 한없이 키우게 되면 등차수열이니까 계속 커지거나 동일한 값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이 등차수열이죠. 그러니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비 아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리고 그 수렴값이 0인지 1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등비수열이 이제 조금 재미있게 다뤄지고요. 등비수열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상수가 밑에 있고 지수의 n이 올라가 있어서 이 상수의 값이 보통 r이라고 쓰죠. 레티오,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r로 쓰는데 r의 범위가 1을 넘어서면 당연히 커진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수학적 형태를 띄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r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 플러스 h, 잉여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양수값을 1보다 더 큰 어떤 양수값을 조금 더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양의 값 h를 이용해 1 플러스 h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r의 n제곱을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지금 1 플러스 h 전체 n제곱은 1 플러스 nh보다 항상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고요. 이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고 증명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쉽게 가능한데 지금 이걸 설명하는 단어는 아니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당연히 인정이 되겠구나라고 넘어갈게요.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1 플러스 nh라고 하는 모양의 극한을 취했을 때 당연히 n의 값이 커지면 h가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양의 무한대로 밀어붙이니까 그 값보다 더 큰 이 좌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논리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아래 값이 1이라고 하면 이러한 수열 형태에서 모든 항은 1의 값을 가질 거예요. 밑이 1이니까 n의 값이 뭐가 되든 밑이 1이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은 1로 수렴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범위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죠. 절대값 r이 1 미만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r의 값이 0인 상황과 0이 아닌 상황. 밑이 0이면 마찬가지로 모든 항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볼 것도 없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하면 되는데 밑이 0이 아니고 그냥 절대값이 1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작아진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폼 있게 쓰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 좌변 우변을 둘 다 역수를 취해보면 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역수를 취한 거죠. 1의 역수는 그냥 똑같이 1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1번에 의해서 1보다 큰 밑을 갖는 극한이면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1보다 큰, 여기가 지금 1보다 크죠. 1보다 큰 밑을 갖는 상황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을 거꾸로 다시 한 번 더 역수로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양은 이제 무한대분의 1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이렇게 복귀시키면은 0으로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때 어차피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절대값 없이 뗀 형태로 봐도 이렇게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래서 왼쪽으로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 왼쪽의 범위를 취하면 이때도 이제 두 가지 조건으로 이해해서 보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발산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완전히 작아버리게 되면 절대값이 1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1번 상황에 의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절대값이. 그러니까 각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면서 절대값은 계속 커지니까 이 역시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수렴 반경이라고 합니다. 수렴 반경.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보통 요런 꼴로 봤을 때 이러한 수열 이것의 수열 아래 n제곱 형태의 수렴 반경은 아래 값이 1 이하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7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전부 다 이제 등비수열의 형태로 항들이 표현되어 있죠. 지수 형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요. 다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5의 n제곱이 가장 크죠. 밑이 5가. 그래서 분모 분자를 5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5분의 2나 5분의 3 같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이런 지수의 밑을 갖는 수열 같은 경우는 0으로 이렇게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시게 되면은 이거 4나 5 같은 경우는 개수입니다. 이건 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을 보려면 3의 n제곱, 2의 n제곱, 3의 n제곱을 보면 3의 n제곱이 가장 크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고 0으로 수렴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9의 n제곱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때 3의 2n 플러스 1제곱 같은 경우에 3 곱하기 3의 2n제곱으로 바꿔서 얘를 3 곱하기 9의 n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지수가 n이 아니고 어떤 n에 대한 1차식 형태 등을 이제 취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꼴 변환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의 n제곱이 가장 크죠. 그래서 9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게 되면 0으로 수렴하는 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분모 분자가 없이 이런 다항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을 때 밑이 가장 큰 4와 2 중에 이제 4가 크죠. 4의 n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0으로 수렴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4의 n제곱은 당연히 커지고요. 여기는 5로 수렴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등비 수열 이런 형태에서의 수렴 조건은 이러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진짜 일반항의 형태로 초항과 공비를 분리해서 이런 형태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렴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아예 초항 부분이 0이거나 아니면은 공비 부분이 위에서 얘기했던 등비 수열의 수렴 반경 안으로 들어가는 공비를 갖거나,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 8번을 보게 되면 이 밑의 크기가 수렴 반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x의 범위는 이렇다 찾아낼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리시켜 놨죠. 지수가 이제 이쪽에만 걸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앞에 동떨어진 x 플러스 1 인수 같은 경우에 아예 x 플러스 1의 값이 0이라면, 그러니까 즉 x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면 뒤에 나와 있는 밑의 범위와 상관없이 앞에 곱해져 있는 독단적인 인수가 0의 값을 가지므로 n이 아무리 커져도 항상 0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수 n이 걸려있는 밑 x-3이 수렴 반경 안으로 들어가는 범위, 이런 범위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따라서 답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 초과 4 이하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를 풀다 보면 아래 n제곱이 단독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아래 n제곱이 식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일반항, 이런 형태죠. 아래 n제곱이 어떤 항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수열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래 값이 변수기 때문에 그 변수의 범위가 이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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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예요.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아래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진동하기 때문에 부호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제외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부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진동하는 게 뻔하니까 있지만, 약간 이제 이거를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착한 문제들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조건들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그젬플 9번 같은 경우에는 4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가지의 경우를 보게 되죠. 수렴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1보다 작은지 절대값이, 아니면 1인지, 아니면은 수렴 반경이 1을 넘어서는 경우이더라도 이 수열의 형태가 어떤 특별한 형태를 띄어서 이 3번째 경우에도 수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면은 첫 번째 0으로 수렴하는 값이죠. 수렴하는 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1분의 1,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아래 값이 1인 경우는 그냥 이러한 항들을 그냥 1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1 빼기 1이니까 0으로 수렴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극한, n이 한없이 커지는 극한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열의 형태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똑같은 항을 분모 분자에 갖고 있죠. 그래서 밑이 큰 R로 분모 분자를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오히려 이쪽 부분이 0으로 수렴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개수비 1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렇게 4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꼭 나오죠. 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3-4번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